자, 바로 이어서 이 노트 페이지랑 노트북 관계 지금 설정하는 작업 중인데, 여기서 1대 n, 얘가 노트, 얘가 페이지잖아요. 자, 이때 이제 맵드바이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요런 거를 설정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 맵드바이가 뭔지 볼게요. 자, 여러분, 두 개가 관계가 있으면 관계는 주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도권. 자, 이 주도권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게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노트가 노트랑 페이지가 엔터티잖아요. 엔터티는 요 엔터티는 이게 자바의 객체가 이제 DB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럼 테이블로 전환이 될 텐데, 자, DB에서 이 테이블 두 테이블의 관계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죠? 저희 수업 페이지 잠깐 DB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인을 한번 볼게요. 자, 쇼핑몰 테이블 분리하기 이미지. 자, 보면은, 자, 여러분, 오더라는 테이블이 있고 회원이라는 유저 테이블이 있어요. 오더 테이블, 유저 테이블. 그렇죠? 자, 그럼 회원의 아이디가 있어요. 유저 1, 유저 2, 유저 3. 그렇죠? 그다음에 회원의 아이디가 유저에도 있죠. 오더에도 있고. 자, 그럼 회원의 진짜 정보는 유저에 있어요. 유저 테이블에. 이 회원의 실제 정보들이죠. 회원의 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소예요. 자, 근데 오더 테이블에 보시면은 회원 아이디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회원 아이디 이 주문과 유저는 두 개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더 테이블에 회원 아이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회원 아이디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오더 테이블 입장에서 이 회원 아이디는 외래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외래키, 포린키, 영어로는 포린키, 외래키라고 불러요. 자, 외래키는 뭐냐면, 자, 다른 테이블의 이 PK 식별용 컬럼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외래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외래키라고 하냐면은 요 키 가지고 있으면 다른 테이블에서 해당 이 키에 관련된 데이터를 줄줄이 소세지처럼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더 테이블에 이 회원 아이디를 다 넣으면 데이터가 많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원 아이디 그러니까 회원 데이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식별용 데이터인 회원 아이디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요 키를 가지고 찾아서 나머지 정보들을 찾겠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를 찾기 위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개의 유저와 오더 이 두 개의 테이블만 봤을 때 이 둘은 관계가 있고요. 자, 관계에서는 주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관계 여기서 오더와 유저 두 테이블 중에 관계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더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오더가 가지고 있죠? 유저는 오더를 참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유저에는 오더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더는 자신의 오더 정보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외래키를 가지고 필요하면은 유저의 정보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더 테이블만 있으면 사실상 이 둘 다, 그러니까 회원 아이디만 있긴 하지만 사실상 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오더가 주문 정보랑 회원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오더가 좀 더 주도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더는 주문 정보도 볼 수 있고 회원 정보도 볼 수 있다. 유저는 자기 회원 정보만 볼 수 있고 주문 정보는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여러분이 JPA로 이 엔터티를 만들 때 결국 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로 전환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 노트 페이지랑 노트북 이 두 개 관계 중에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죠?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바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까? 영상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잘 생각해 보셨나요? 자, 요거 한번 그림으로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테이블을 이렇게 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개의 행을 만들게요. 자, 대충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가 노트고요. 여기가 페이지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1번 노트가 있고 2번 노트가 있고 3번 노트가 있고요. 뭐 4번 노트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노트 1. 아이고, 글씨가 너무 힘드네요. 마우스를 쓰니까. 노트 2, 노트 3, 노트 4. 자, 그리고 페이지죠, 여러분. 자, 요거 역시 1, 2, 3, 4. 요 페이지 번호입니다.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자, 아이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두 개의 관계가, 이 두 개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외래키를 누가 가져야 될까요? 여기서 외래키. 자, 외래키라는 건 뭐라고요? 상대방의 PK. 이게 이제 PK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PK라고 가정해요. 자, 상대방의 PK를 하나의 컬럼으로 쥐고 있는 게 외래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노트가 페이지에 요 PK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가 FK가 될 거고, 그렇죠? 반대로 페이지가 여기에다가 노트 PK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가 FK가 되는 겁니다. 포린키라고 해서 FK라고 해요, 외래키를. 자, 그럼 어디에 있는 게 어디에 있는 게 맞나요? 자, 일단 여기에다 제가 FK를 만들어 볼까요? 자, 노트에다가 그 외래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1번 노트 1번에 자, 페이지 1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1 이렇게 옵니다. 페이지 1이에요. 그죠?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페이지 있죠. 자, 요것도 노트 1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자, 하나의 행에 FK를 하나만 넣을 수 있는데, 이러면은 1번 노트에 1번 페이지가 들어갔다라는 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2번 페이지도 1번 노트에 넣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행을 하나 이렇게 더 만들어서, 자, 2번 페이지는 맞죠? 여기 2번, 여기가 페이지 번호니까 1번 노트에 속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데 PK는 값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PK, FK, 외래키를 여기다 만들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노트는 무조건 하나의 페이지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PK 때문에. 자, 대신 FK를 여기다 안 만들고, 자,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1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1번 노트 그러니까 1번 페이지는 1번 노트에 속한다. 자, 그리고 2번 페이지 역시 1번 노트에 속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요것도 1로 하면은 요 세 개는 1번 페이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요거는 중복돼도 상관없죠. 왜? PK가 아니잖아요. PK는 이게 PK니까. 그래서 얘를 2로 주면은 이제 4번 페이지는 2번 노트에 속한다. 1, 2, 3번 페이지는 1번 노트에 속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FK가 여기에 속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FK와 PK를 모두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얘가 관계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1대 n 관계에서는 n 쪽이 관계의 주인입니다. n 쪽에서 포린키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져가면은 아까처럼 노트 하나당 페이지 하나밖에 못 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대 n 관계에 one to many, many to one 할 때 관계 설정할 때 중요한 거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다? n 쪽, 다 쪽이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JPA에서는 자, 여러분 어디가 다라고요? 노트북이 원이고 노트 페이지가 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원 쪽에다가 맵드바이를 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맵드바이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관계의 주인이 아닌 쪽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맵드바이에서 이 노트북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요 노트북이 지금 요 노트 페이지랑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죠? 그럼 요 노트 페이지 안에서 여러 개 필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요 필드랑 관계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필드 이름 있죠. 요 필드 이름, 이 노트북, 요게 요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요게 요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만약에 AA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필드 이름을 AAA로 지었다. 그럼 얘도 AAA A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맵드바이의 요 이름은 상대 관계가 되는 대상의 요 필드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점프 투 스프링부터 해서 보시면 그 캐스케이드라고 해서 리무브를 여기다가 설정을 하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일단은 저는 좀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시작해주면은 이제 요 노트북도 DB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노트북, 노트 페이지가 있죠. 그리고 노트북, 노트 페이지 리스트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삭제했다가 재시작 다시 한번 해주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북과 노트 페이지 두 개의 테이블이 생겼고 관계의 주인은 노트 페이지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셀렉트 그럼 노트 페이지를 보시면 요 노트북 아이디라고 있죠. 요게 외래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이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나중에 새로운 엔터티를 만들 때도 헷갈리지 않고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또 끊고 가겠습니다.